흘러가는 것들에게 손을 놓아라. 장자가 전하는 마음의 자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숨 속에 오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은 참 많은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또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셨죠. 젊은 날에는 그 무게를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났고 밤이 되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걸까? 나는 충분히 잘 살아온 걸까? 그런 질문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야말로 여러분의 내면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날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제 내려놓아도 돼.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중국 땅에 살았던 한 철학자. 그의 이름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어떤 높은 벼슬도 하지 않았고 화려한 궁전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고 때로는 끼니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서 나온 말들이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귓가에 닿고 있습니다. 장자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논문에서나 나올 법한 딱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자는 나비 이야기를 했고 물고기 이야기를 했고 요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삶의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말은 읽는 순간 어딘가 마음이 트이는 느낌을 줍니다. 묵혀있던 창문이 하나 열리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이제껏 살아오신 삶을 스스로 다독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편안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장자가 살았던 그 고요한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꿈속의 나비. 나는 누구인가? 장자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꽃밭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바람을 느꼈고 햇빛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비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날다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 장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방금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나비가 인간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유명한 호전몽, 나비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게 무슨 쓸모 있는 이야기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진실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래야 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미 늦었어. 이제 새로운 건 어렵지.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준 이야기에 불과한 걸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조차 어쩌면 하나의 꿈일 수 있다고. 그러니 그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이것이 왜 위로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생각.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어 라는 생각.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때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습니까? 장자는 묻습니다. 그 생각이 진짜입니까? 그 생각도 하나의 꿈 아닐까요? 나비가 인간의 꿈을 꾸듯 어쩌면 당신은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 내려놓아 보는 것. 그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살아온 사람입니다. 살아온 것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비가 꽃밭을 날 때 나비는 내가 제대로 날고 있는 걸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납니다. 바람을 타고 본능대로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을 너무 분석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쓸모없음의 쓸모. 장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수백 명이 그늘 아래 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뿌리는 땅 깊이 박혀 있었고 줄기는 몇 아름이나 되었으며 가지들은 하늘을 덮을 만큼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가 이 나무 앞을 지나쳤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훑어보더니 그냥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나무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크고 훌륭한 나무인데요.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 저 나무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썩고, 그릇을 만들면 깨지고, 기둥을 세우면 벌레가 먹지. 쓸모없는 나무야. 그날 밤 장자는 꿈속에서 그 나무를 만납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쓸모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잘립니다. 베어지고 깎이고 불에 태워집니다. 나는 쓸모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수백 년을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그늘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었는지 아십니까? 쓸모없음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쓸모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찌릿하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장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쓸모입니다. 그 나무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조용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오래된 지혜로 가끔 한마디 건네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쓸모일 수 있습니다. 효율과 생산성을 따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가장 크게 쓸모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남음 자체가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 숨 쉬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쓸모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요리사의 칼질, 억지로 애쓰지 않는 삶. 장자 속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포정이라는 요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임금 앞에서 요리사가 소를 잡았습니다. 그 솜씨가 너무나 아름다워 임금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칼이 들어갈 때마다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각사각, 어떤 부분은 쓱싹, 온몸이 흔들리는 듯하면서도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구나. 어떻게 그런 솜씨를 갖게 되었느냐? 요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소 전체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소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칼을 쓸 때 눈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소를 느낍니다.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 칼을 넣습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소의 본래 구조를 따라가면 칼이 알아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의 칼은 1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날카롭습니다. 억지로 뼈에 칼을 대는 자들의 칼은 금세 무뎌지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가니 칼도 상하지 않고 저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리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자는 이것을 통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억지를 써왔습니까?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억지로 마음에 없는 말을 했으며, 억지로 감정을 눌렀습니다. 억지로 아프지 않은 척했고,
억지로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는 길은 언젠가 반드시 막힙니다. 마치 뼈에 억지로 칼을 대면 칼이 부러지듯 장자가 말하는 무의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억지로 흐름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그 자연스러운 결이 있습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낼 때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입니다. 마음이 외롭다고 신호를 보낼 때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입니다. 억지로 나는 괜찮아라고 되뇌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자연스러운 결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뼈에 칼을 대고 있는 것인가? 자연스러운 결을 따를 때 우리는 19년이 지나도 날이 무뎌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오래 아름답게. 장자의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려놓아도 된다는 씨앗이어도 좋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씨앗이어도 좋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아도 된다는 씨앗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날들, 울었던 날도, 웃었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행복했던 날도 그 모든 날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천지는 나와 함께 살고 만물은 나와 하나다. 이 말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과 저 나무와 오늘 아침에 마신 물과 지금 불어오는 바람과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광대한 세상 속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아름다웠던 것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아직 오지 않은 걱정을 앞당기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아침을 맞아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마음공부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